100대 1의 경쟁률 로또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뜻밖이죠? 청약의 꿈이 간절하신 분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열정왕 윤두리우스. 네, 좀 유치하게 제 유튜브 채널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열정왕 윤두리우스.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드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갖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 그래도 관심을 끌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뜻밖에도 첫 번째 주제로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의 지인이나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블로그 이웃 여러분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윤두리우스? 윤두석이 부동산 얘기를 한다고? 뜻밖이죠? 네, 부동산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려는 이유가 제가 유튜브를 처음 보게 된 게 이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였습니다. 갑자기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로또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기쁜 날이 또 있었을까? 그리고 정말 이게 나한테 일어난 일이야? 이런 생각들이 많이 오갔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왜 저의 청약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지와 제가 이 청약에 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시크릿이 있는데요. 그 시크릿을 이 동영상 맨 마지막에 공개할 예정이에요. 재미있을지 재미없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얘기를 쭉 따라오시면서 마지막에 그 시크릿까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위 사람은 이미 다 알거든요. 저는 정말 단 한 번도 주식, 부동산 이런 거에 투자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런 기사도 안 읽고 이런 책도 안 읽고 재테크 관련된 거는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혹여라도 괜히 내가 섣불리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거 다 고급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도박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럼 전 무엇에 투자를 했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한테 투자를 한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이고 거짓이 없습니다. 저는 월급에서 제 자신을 위한 자기개발이나 제가 하고 싶은 취미, 그리고 여행, 새로운 경험 이런 거에 정말 돈을 아낌없이 투자를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던 제가 대체 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고 심지어 첫 번째 유튜브 영상으로 부동산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한 달 전 이야기인데요.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꿈은 꿔본 적이 없다 싶을 정도의 진짜 좋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더 대박인 거는 하루 그 꿈을 꾼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똑같은 꿈을 또 한 번 꾸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설레고 흥분되고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꿈을 꾸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그렇죠, 제가 강동구에서 가장 로또 명당으로 잘 알려져 있는 로또 명당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로또를 10만원어치를 구매했어요. 만원어치도 사본 적이 인생에서 2번 정도 있을까 싶었는데 그날 제가 10만원을 현금으로 내면서 로또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토요일만 기다렸죠. 당첨자 발표 QR코드 찍어가지고 로또 번호를 한 번씩 다 봤어요. 근데 당첨된 건 역시나 없었죠. 그래도 2만원이 당첨됐더라고요. 그 2만원으로 또 로또를 사서 한 번 더 도전을 했는데 역시나 다 꽝이었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로또? 이거 진짜 로또 복권 말고 다른 로또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이버에 로또를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뉴스 기사에 로또 청약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북일의 로또 청약, 굉장히 좋은 분양 매물들이 나온다, 청약 통장 많이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 이건가 싶어서 청약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게 한 달 전 이야기고요. 첫 번째 비결을 이야기 드렸어요. 좋은 꿈을 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30대 중반이고요. 청약 점수가 28점밖에 안 돼요. 2009년부터 가입된 청약 통장, 부양가족 0명이어서 주는 기본 점수 5점, 30살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 5년 해가지고 총 28점밖에 되지 않아요. 참고로 제가 청약 당첨된 그 아파트의 최저 가점제 점수는 65점이라고 들었어요. 그 정도 정말 경쟁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런데 28점이 제가 어떻게 덜컥 당첨이 됐냐고요? 저는 가점제로는 택도 없었고요. 추첨제로 당첨이 됐습니다. 청약 제도에는 가점제가 있고요, 추첨제가 있더라고요. 저 정말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넣었는데 정말 된 거예요. 제가 지원했던 그 아파트는 최저 커트라인이 65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체 28점이 내가 어떻게 청약이 됐냐? 뭐 이미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저는 당연히 이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완전 전략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을 했는데 막상 되고 나서 이유를 따져보니까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지원했던 그 위례는 송파, 성남, 하남 이렇게 3개의 행정도시가 모여있는 신도시인데요. 저는 지금 하남시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신혼집이 하남시 미사 신도시인데요. 제가 지원했던 그 아파트가 위례 신도시 중에서도 하필이면 하남시 행정구역에 해당되는 아파트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집에 이사 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으니까 하남 거주자 우선 1순위에 제가 해당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 아파트 분양 물량 중에 50%를 가점제로 뺐고요. 나머지 50% 추첨제 물량이 있었는데 그 추첨제 물량 중에서 30%를 하남 거주자한테 1순위로 추첨을 했는데 그때 제가 당첨이 된 거죠. 청약 점수만 제가 낮았던 게 아니에요. 저 청약 통장에 320만 원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공임대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 뭐 2천만 원을 넣어둔다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어요. 근데 저는 2009년에 만든 이 통장에 2만 원씩 넣었고 300만 원이 커트라인이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서 300만 원을 넣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아예 돈을 넣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최저점에 가까운 점수와 커트라인을 조금 넘는 이 두 가지로 덜컥 당첨이 된 거죠. 근데 제가 나름 머리를 굴린 게 있었어요. 로또를 검색하고 이 청약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100일 A타입이 경쟁률이 엄청 셀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률이 엄청 셀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굳이 제가 거기에 도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청약 신청을 하면서 아 그래 A만 피하자, B에 한번 해보자, B만 돼도 얼마나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 100일 B타입을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진짜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A타입 경쟁률이 144대 1이었고요 제가 지원한 B타입이 80대 1이었습니다. 대략 계산하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B타입에 당첨이 된 거죠. 운이 좋게도 층수도 나름 되게 괜찮은 10층에 가까운 층수가 됐어요. 그것도 되게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었고 청약에 당첨돼 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텐데 그래서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청약에 당첨이 되면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고요.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라고 그리고 한 9시 10분쯤에 해당 아파트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파트 건설사 모델하우스에서 전화가 와서 분양하우스에 와서 모델하우스를 구경하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세요. 안내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들뜬 그날 아침의 기분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빨리 내 집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덜컥 청약에 당첨이 돼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지금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고 내가 왜 이 아파트를 잡아야 되고 여기서 살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구나 라는 것들을 공부하면서 배워가는 중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부동산 꿀팁이나 전략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청약 당첨 후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러분들 저보다 후배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아마 나이가 있으신 선배분들이시겠죠.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어떤 부동산 매물을 잡아야 될지 이런 청약의 꿈이 간절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있어서 이 이야기를 첫 번째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청약 계약을 다 하고 나서 청약 통장을 깨러 은행에 갔습니다. 그 320만 원을 돌려받으러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통장이 없잖아요. 신분증과 이름만으로도 그 320만 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찾는 과정에서 문득 청약 통장 이미지가 너무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청약통장을 마치 어제 본 것처럼 기억이 나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은행에서 제 싸이월드를 뒤졌습니다. 싸이월드를 뒤지다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2009년 5월에 쓴 글이고요. 제목 내 집 마련의 꿈 그리고 청약통장 사진이 나오고요. 미래의 아내와 차후초이와 함께 살 보금자리 분명 어릴 때 살던 큰 집은 아닐 테지만 20대에 흘린 땀방울을 모아서 만든 소중한 공간일 거다. 차곡차곡 쌓아가야지. 내 집 마련의 꿈 시작되었다. 신스 2009년 5월 이렇게 제가 이 청약통장 사진을 찍어놓고 올려놓은 글이 있는 거예요. 저 정말 이 글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소름이 돋고 사진을 아내한테 보여줬는데 아내 또한 소름이 돋았다고 하더라고요.
2009년에 청약통장을 만들고 언젠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거야 라는 글을 써놨는데 정확히 11년이 지나서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가슴 뛰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믿는 플라시보의 법칙,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긍정이 따라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림의 법칙이 이루어질 거라는 마법 같은 시크릿이 여러분들도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런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드라마 같은 그런 가슴 뛰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거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미래를 위한 꿈을 하나하나씩 설계하고 또 이뤄나가시는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영상인데 어떻게 들리셨는지 어떻게 보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데요. 흑역사가 될 영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저의 도전이고요. 열정 있게 열정적으로 한평생을 살고자 만든 유튜브 채널이니까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앞으로 정말 재미있고 자극을 주는 그런 재미있는 영상으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정왕 윤들이었습니다.